도커로 이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도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마침 예전에 제가 유교 있을 때 도커 관련해서 세미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 자료가 있어서 그거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도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예전에 내가 PPT 만들어 놓은 거 자료 보니까 제가 유엔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방콕에 유엔 뭐 동아시아 그쪽에 운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온 다음에 어디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참관기 그래서 그거 해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그 유엔 갔을 때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도커부터 하는데 예전에 제가 요교 있을 때 했던 거라서 요교 있을 때 갔더니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게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개발 패키지 설치하면 버전도 다 매번 다 업그레이드되고 틀려지고 계속 쪽나고 그리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비스에 있는 패키지의 버전들은 업그레이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개발 환경 만들고 새로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씩 고생을 하더라고요. 개발 환경 못 만들어서.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하다가 저는 도커로 개발 환경을 다 구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고 사실은 서비스도 도커라이징을 하면 편한 점이 있어서 아직은 요교의 그때만 해도 도커에 관련해서 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도커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도커 잘 아시나요? 사용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도커를 잘 관심이 없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몰라서 되게 되게 편리한. 사실 도커가 이제 컨테이너인데 도커랑 고어너랑 세트로 많이 사.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도커는 컨테이너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ECS라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들을 관리 매니징을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이 쓰이게 된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서 본격적으로 매니징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이때는 사실은 ECS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발표했던 거라서 정말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은 말고 그냥 컨테이너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우려고 만든 자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도커를 왜 사용하는지, 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도커로 사실은 코어를 묶으면 뭐가 좋은지 편한지 한번 보려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제가 했던 자료라서 뭐 영어로 이렇게 막 썼는데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버뷰에는 와지즈 도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버추얼 머신 VMS가 버추얼 머신이거든요. 버추얼 머신이랑은 좀 틀리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랍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VMS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정말로 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맞거든요. 그리고 다만 라이브러리들이랑 세팅들만 뭐 있다 그런 거죠. 아주 훨씬 더 예. 혹시 자료를 올려주시면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자료 혹시 올려주시면 되게 그러게요. 이거 좀 키워서 봐야지. 예. 그렇구나. 이걸로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이 자료를 지금 하나 드릴까요? 근데 키노트 PDF로 그럴까요? 키노트로 키노트 파일을 주시면 제가 바꿔서. 아니 제가 지금 출력해서 이렇게요. 이게 있다. 파일 이름도 언더스탠드 도커네요. 잘 만들었네요. 파일 이름을.
그러니까 작년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도커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네이버 사전에선 부두항만 노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커는. 그리고 도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도커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도커는 부두고요. 부두에는 컨테이너들이 있죠.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뭐 옮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커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뭔가 이미지로 그냥 가볍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예전에 발표할 때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스크립트를 생각해서 발표했던 건데요. 그 스크립트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글자가 없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 어떻게 도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낫겠네요. 도커가 이렇게 이걸 도커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 본 거라면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예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 모두가 지금 도커 컨테이너로만 만들어져 있고 안에 이렇게 가운데 로드 밸런서를 넣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넣고 캐시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놨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고 예를 들면 로드 밸런서에는 엔진엑스를 올려놓고 그걸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뭐 예를 들어 플라스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다른 서버들이랑 또 연결을 시켜서 모두 다 컨테이너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커가 뭐냐면 build once and run away. 제가 거기서 좀 영어로 아는 척을 좀 하려고 하느라고 영어를 썼던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데 개발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개발 환경과 내가 서비스 런칭하는 환경이 약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배포를 한다거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전에는 서버에다가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넣고 빼고 막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컴퓨레이션 한 번으로 아니면 명령 한 번으로 도커를 모두 다 동시에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롤링 업데이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배포할 때. 그래서 서버가 여러 대 있으면은 몇 대씩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 중지시키고 다시 백으로 돌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run everywhere anything은 말 그대로 그 도커에다가 뭘 실행하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거기다 구동할 수 있겠죠. 도커에다 당연히. 근데 윈도우는 안 되죠. 윈도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키워드만 갖다 놓은 건데 사실 계속 말하지만 제가 그때 스크립트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LXC라는 게 사실은 근간이에요. 리눅스 컨테이너인데 커널단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CH루트랑 자일이라고 있는 게 맞네요. 이게 사실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도커에. 그리고 컨트롤 그룹이랑 AUFS랑 그리고 파일 시스템 같은 거 그리고 like git처럼 이렇게 뭔가 커밋을 하고 롤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도커는 뭔지라고 했는데 그럼 컨테이너는 뭐냐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이씨 왜
한번 보시죠. 이게 참. PDF로 이거 보이시나요? chroot라는 거는 리눅스 명령어가 있어요. chroot의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chroot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경로를 쓰면 사실은 리눅스에서 루트 패스를 지정하는 거죠. 실제로 리눅스에 보면은 뭐 가운데 슬래시도 하나 있고 뭐 슬래시 루트도 있고 뭐 USR 디렉토리도 있고 뭐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메인 루트 패스부터 하나하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ch루트로 루트 패스를 변경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프로세스의 루트 디렉토리를 변경시킬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액세스만 가능하고 네트워크나 프로세스 등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근데 자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FreeBSD에서 이제 나온 건데 ch루트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써놨네요.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나 프로세스 등 컨트롤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그리고 C그룹스가 있는데 C그룹스는 이제 리소스를 분리하고 그러니까 그 작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작업 공간을 아예 따로 분리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그룹스는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메모리와 CPU를 제한시킬 수 있어요. CPU 시간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도커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LXC가 나오는데 LXC는 이제 자일이랑 유사한 개념인데 LXC 리눅스 컨테이너는 이제 커널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리눅스 커널에서. 그래서 뭐 ch루트랑 C그룹스의 기능이 합쳐졌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아까 전에 말했죠. ch루트는 루트 패스를 변경하고 C그룹스는 프로세스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메모리를 할당한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리소스를 격리하면서 실제로 여기 보면 libvirt라는 게 있고요. 하드웨어 있고 리눅스 커널에 보면 이렇게 만들고 libvirt가 있고 그 밑에 컨테이너가 존재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AUFS 파일 시스템인데 그 도커에서도 사실은 파일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AUFS를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커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AUFS를 이용해서 하고 루트FS를 읽기 모드로 마운트하고 최상위에서만 쓰기가 가능. 이게 무슨 소리냐면 루트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OS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커에서도 이미지를 딱 실행을 하면 도커 이미지를 실행하면 리눅스에 대한 루트 파일 시스템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루트에 실제로 디렉토리 패스들이 막 존재하는데 그 전체 파일 시스템 자체를 읽기 모드로 마운트를 시켜서 그 내부에 직접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할 때 여기 최상위 레이어에서만 쓰기가 가능하도록 그 레이어 그 위쪽에 놓고 거기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드 파일 시스템입니다.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커널에서 부팅하고 뭐 이렇게 위에 루트 파일 시스템 위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도커에서는 이렇게 일반 커널이 또 존재하고 베이스 이미지가 존재하고 이렇게 위에 하나하나 이미지가 계속 쓰여지는 거죠. 하나 씌워져서 레퍼런스 합니다. 그 아래쪽 레이어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최상위 레이어에서 라이터블 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쓰기가 가능한데 밑에 건 전부 다 읽기예요.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것만 쓰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LXC랑 도커랑 비교를 해놓은 건데 실제로 리눅스에서 LXC는 이렇게 VM별로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컨테이너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근데 도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베이스 이미지에 레이어가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하나의 레이어씩 쌓아가서 마지막 최종 레이어가 되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최상에 있는 거는 스토리지 볼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도커랑 이 LXC의 기능을 이용해서 도커가 약간 좀 변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흔히들 이제 도커랑 버추얼 머신 그냥 VM웨어라든지 뭐 이런 거 쓰면 되지 왜 도커를 쓰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하는 내용입니다. 찍어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VMS고요, 버추얼 머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도커 컨테이너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바이오스에서 사실 껐다 켰다는 기능이 있죠.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 기능이고 그 위에서 OS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올립니다. 예, 게스트 OS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 PC를 호스트 OS라고 그러고 그 호스트 OS 상에서 다른 OS를 띄우는 걸 게스트 OS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버추얼 머신은 OS랑 바이너리, 라이브러리, 앱 모두가 하나의 세트로 돼 있죠. 하나 통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도커 같은 경우는 실제로 OS 레벨이 빠졌어요. OS 레벨은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이너리랑 라이브러리도 공유해서 쓰죠. 공유해서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베이스 이미지에서 위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유해서 쓸 수 있고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수치만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이면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걸 해보면 버추얼 머신은 우선 사이즈가 커요. 왜냐면 OS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미지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 엔진엑스는 엔진엑스대로 만들어야 돼. 우분투대로 만들어야 돼. 하나하나 기능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 있고 시작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죠. OS를 처음 시작하니까 자원 낭비가 심합니다. 왜냐면 버추얼 머신은 내 하드웨어 리소스에서 일부를 떼서 독립적으로 줘버리는 거거든요. 게스트 OS에. 근데 도커 한번 보겠습니다. 도커는 호스트 OS랑 거의 동일하다. 내 PC에서 도커를 실행하면 도커에서의 성능이 내 PC 머신의 PC에서 지금 실행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독립된 리소스를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메모리라든지 CPU가 도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죠. 왜냐하면 OS를 별도로 실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CH루트는 동일하게 맞진 않지만 CH루트처럼 약간 프로세스들마다 그 환경을 바꿔서 루트 패스를 바꿔서 별도의 OS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동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OS가 띄우고 프로세서를 실행하는 시간만 있으면 되지 별다른 작업을 할 필요 없죠. 라이프깃은 계속해서 베이스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커밋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원하는 쪽으로 옮겨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커 허브가 존재해서 사실은 매번 내 이미지를 만들지 않아도 웬만한 이미지는 전부 다 도커 허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일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내가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든 리눅스에서 작업하든 맥에서 작업하든 동일한 환경에서 항상 일할 수가 있겠죠. 뭐 사실 이거 비교 이렇게 해놓은 건 내가 어디 가져온 것 같은데 보시면 사이즈는 버추얼 머신이 코끼리고 기새끼고 막 이러잖아요. 거북이고 얘는 누구야? 타조네. 인티그레이션은 화나고 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복잡합니다. 복잡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커를 사용하자라는 거였고 실제로 도커를 인스톨하는 거는 저는 이제 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용 설치 파일이 존재합니다. 도커 홈페이지 가보면 여기 밑에 있네요. 도커닷컴에 보면 get 도커 들어가면 윈도우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까 전에 도커는 LXC 기본적으로 LXC를 지원하는 커널에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맥이나 윈도우는 LXC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법을 쓰는데요. 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게 숨겨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대놓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안으로 숨겨졌더라고요. 버추얼박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리눅스 머신을 실행하고 그 리눅스 머신 실행 안에서 도커를 실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랩핑을 했어요. 하지만 사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쓰나 그러니까 그렇게 도커에서 잘 랩핑을 해놔서
맥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리눅스에서 도커를 실행하는 것처럼 잘 랩핑을 해놨어요. 이따가 잠깐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윈도우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대놓고 하거나 약간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예제인데 한 거를 캡처를 잠깐 했는데 보시면 제가 처음에 mkdir에서 템플릿 www 만들었고 네, 헬로라는 걸 이렇게 써서 썼고요. 밑에 도커 명령을 이렇게 쭉 썼습니다. 도커 명령이 뭐냐면 이 내 호스트 PC의 8888 포트를 게스트 머신의 80번 포트랑 매핑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에 8888로 하면 게스트 OS의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고 밑에 보시면 이거를 리드온리로 아로로 하네요. 그러니까 TMP의 www 디렉토리를 이 디렉토리랑 이렇게 볼륨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X를 run 실행했다. -d는 데몬, -p는 포트 매핑, -v는 볼륨 매핑입니다. 실행하면 정말 순식간에 돼요. 제가 이 타이핑할 때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엔진X 이미지가 다운받아져 있어서 더 빨리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커는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요. 그리고 도커를 새로 실행을 하면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롭게 컨테이너를 새롭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엔진X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으면 그걸로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러닝 시킬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치고 도커 PS에 보면은 실제 지금 러닝 중인 컨테이너가 나옵니다. 컨테이너 엔진X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고 이렇게 밑에 보면 컬하고 HTTP하고 로컬호스트 8888을 했는데 그러면 헬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잠깐 보여드릴까요? 순식간에 똑같이 되는 걸? 너무 아주 순식간에 돼서 자,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할까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밀리네요. 자, 헬로라고 지금 만들었고 인덱스 파일을 자, 이렇게 지금 도커 데몬이 실행되지 않았다는데 전 맥이라서 아까 도커 데몬을 따로 띄워야 돼요. 도커 데몬 말이 안 나오네. 도커 데몬을 띄우면 이렇게 막 뜨는데 이 작업이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는 버추얼 박스를 띄워서 그 안에 리눅스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여기 있다. 보면 이 버추얼 머신에 CPU 2개랑 메모리 4기가를 할당해 놨어요. 1기가랑. 그러니까 제 맥북의 풀 성능을 사용하지 못하죠. 왜냐면 버추얼 머신 안에서 도커가 실행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지만 동일하게 환경을 하고 실제로 만약 서비스를 배포한다면 그때는 이제 리눅스 OS에서 바로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엔진X 이미지가 없네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야, 그러면 저기 엔진X 뜨고 있죠. 헬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지 다운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당장 지금 해서 지금 엔진엑스 웹서버를 실행시키고 그 안에 웹페이지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내가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안 만들면 제 PC에다가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걸 NES 데몬을 실행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PC가 지저분해지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편이라서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삭제하는 것도 매우 간단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도커는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를 다운받는 거고요. 다운받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생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커 스탑하면 컨테이너를 우선 죽이는 거고요. 도커 RM 지금 이거 하면 이제 그 컨테이너를 삭제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중지된 컨테이너 다시 실행할 수도 있죠. 근데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삭제할 수 있고요. RMI는 이미지 삭제. 이거는 요교 개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이제 도커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뭐 개발 환경이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려본 거였는데 예를 들면 뭐 사실은 이거 만들었는데 저만 썼어요.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다시 쓰자고 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이미지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컨테이너는 그 인스턴스로 그때 만드는 인스턴스로 이게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WS에서도 사실은 스냅샷 이미지 따로 아미를 따로 만들잖아요. 아미 나누고 그다음에 그어서 EC2 하나는 인스턴트 실행하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다 도커로 묶이지 않고 호스트 OS는 별도로 있고 도커 VM은 또 별도로 있고 이런데 이게 사실은 요교 개발 환경의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도커 쪽으로 못 묶고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호스트 OS 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 도커 VM에서 사실은 둘이 간의 호스트 PC랑 연결해서 이런 뭐 맨PC라든지 레비덴큐 이런 게 내 PC에서 깔리면은 엄청 귀찮거든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런 걸 다 빼고 정작 딱 필요한 것만 호스트 PC에 까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고요. 뭐 도커 이제 그 시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했었고 예.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커는 이런 게 도커다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제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발표할 내용이 적혀 있는 거 아니고요. 발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간단히 메모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ETH가 있는데 자 우선은 이더리움부터 먼저 할게요. 보시면 예전에 제가 이더리움 원래 설치하기를 또 발표 준비하려고 했던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언제야 7개월 전인가 뭐 그때 써놓은 건데 다른 건 다 넘어가고 우선 도커 설치하는 걸 보시면 도커 버전 해볼까요? 버전이 나옵니다. 이때는 18.03이었는데 지금은 18.06까지 올라왔네요. API 버전이랑 뭐 이런 것들 나와서 도커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혹시 PC에 도커 깔려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우분투 도커 실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분투가 전제돼야 되나요? 아, 지금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지금 이게 뭐 할 거냐면 일본에선 우분투 16.04에다가 이더리움을 직접 설치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분투 16.04는 대부분 도커를 쓰는 사람한테는 깔려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저도 있네요. 이렇게 우분투 16.04 여기 있네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아마 레이티스트 하면은 지금은 18.03인가 그거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게 예. 이렇게 이 명령을 하면 뭐냐면 도커를 실행하는데 우분투 이미지에 16.04 태그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하는 건데 -it라는 거는 이제 i가 사실은 그 뭐죠? 인터랙션이라고 했나요?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명령을 내고 뭐 받아오고 이걸 터미널로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 같아요. -t는 이 t는 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태그 이미지 태그 그런 거 인터랙션하고 슬래시 빈 배시는 사실 그 해당 컨테이너에 내가 배시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우분투 태그에 있는 배시 쉘을 실행을 한 지금 겁니다. 우분투 이미지에 배시 쉘을 실행해서 터미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터미널 만든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만든 거죠. 그러면 아까 괜히 줬네 이거. 이 링크를 드릴까요? 페이스북에? 그러면은 예, 그렇죠.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해근님 거 스팀이시죠? 예, 예전에 해놓은 건데 처음에 안 들어갔던 건데. 그러면 지금 도커하면 아까 NX 띄운 거랑 제가 실행한 거 있죠. 이게 컨테이너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지로. 그래서 이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여기 실행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apt 업데이트하고 인스톨 소프트웨어 이거 하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안 할게요.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쭉 넘어갈게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도커를 얘기하는 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네, 진행하면서 쓰면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처음에 우분투 이미지를 깔렸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되게 깨끗한 우분투 이미지예요. 그래서 apt get으로 이제 한번 패키지 업데이트하고 소프트웨어 프로퍼티스 커먼이라고 하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좀 필요한 명령을 설치가 되거든요. 설치해서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약간 이런 작업을 하고 보시면은 이더리움에 있는 레파지토리를 지금 등록을 하고 apt 레파지토리를 그리고 이더리움 설치하면 끝입니다. 이더리움 물론 소스를 빌드할 수 있는데 굳이 소스 빌드 안 해도 돼요. 동일합니다. 그럼요. 또 빌드 그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도커 이미지는 대부분 배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 실행시킬 필요 없죠. 설치할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이더리움 레파지토를 등록하고 다시 apt를 업데이트 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을 설치하면 좀 오래 걸려요.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게스를 제가 설치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설치하면 게스 설치되더라고요. 그럼 게스 설치하면 버전하면 게스 버전이랑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설치가 끝난 거예요. 새로운 이미지에다가. 그럼 내 PC에다 지원하게 설치 안 해도 되죠. 내 PC에다 빌드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하면서 제가 잠깐 끄적끄적 몇 개 타이핑 친 걸로 사실은 이더리움 설치는 끝났고요. 그럼 게스
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밑에 보시면 이게 이런 게 있죠. 도커에서 직접 이더리움 설치하는 게 맞나? 막 도커에다가 직접 내가 하나하나 다 다운받아서 이더리움 설치했잖아요. 그럼 옳은가? 틀리진 않대요. 내가 여기 썼네요. 근데 이제 아까 도커 허브 아까 전에 도커 설명할 때 도커 허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도커 허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부터 여기로 들어가 보네. 여기다가 한번 거부에 이더리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딱 나오네요, 바로. 보시면 클라이언트고 이더리움 앞에 이렇게 앞에가 유저거든요. 근데 유저가 이더리움 하니까 왠지 신빙성이 가죠. 그럼 순서대로 10만 이게 밀리언이잖아요. 1억 개 정도 오픈된 건가요, 그럼? 1억 번 정도 사실 도커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건 SOLC네요. 솔리디티 관련된 건가 봐요. 이더리움에서 이것도 100K가 됐네요. 100K 넘게 쭉 나오는데 저는 도커허브에서 딱 검색하면 거의 제일 위에 있는 거 합니다. 제일 그리고 또 도커도 보면 오피셜한 게 있어요. 이거 끝났습니다. 자, 18.1.8.18 1.8.2였는데 지금 18이네요.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물론 이 노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명령어가 필요한데 명령을 제가 생략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도커가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된다라는데 실제로 도커허브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오피셜 고랭 임플리멘테이션이네요. 이더리움 프로토콜. 네. 오피셜하답니다. 오피셜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소스를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돼 있고 익스큐션 이거는 지금 이것들은 그 컨피그레이션 같은 거거든요. 컨피그레이션 아니네요. 명령어들이네. 명령어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도 되게 잘 해놨어요. 뭐 플로드 테스트 하면 이렇게 게스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까 이거 설치했잖아요 게스. 바로 됩니다. 뭐 되네요. 우선은 도커허브에 이미 있다는 거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도 사실은 도커를 실행할 때 환경 변수를 통해서 이 옵션들을 그 게스트 OS 쪽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옵션들도 잘 기억하고 있고 이거는 게스의 옵션이지 그러니까 게스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도커라고 해서 뭐 틀린 건 없습니다.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이 도커를 사용하면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따로 뭐 이더리움 동기화라거나 그런 거 해줄 필요가 없나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매니지 그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동기 하나하나.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끈 이유는 엑시트 하면은 자, 제가 엑시트 했죠. 그러면은 아까 내가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었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컨테이너. 엑시트 왜냐면 내가 쉘로 실행하고 계속 배시쉘을 실행해서 막 명령 치다가 그걸 빠져나오니까 종료돼 버린 거예요. 컨테이너. 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우분투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했죠. 여기 이거를 지금 종료돼 있다고 지금 엑시트드 돼 있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계속 살아 있어야지 사실 그 컨테이너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명령을 그러니까 그 버추얼 머신처럼 그죠 버추얼 머신처럼 계속 OS가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마다 사실은 뭔가 프로세스가 러닝하고 있어야지 그 컨테이너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배시가 지금 살아 있다가 제가 빠져나오니까 죽어버린 거고 강제적으로 이제 스탑을 시킨다는 건 프로세서 자체를 죽여버린다거나 약간 그런 건데 여기 제가 이미 지금 죽어져 있는 게 몇 개 있죠. 쓰는 건. 가만히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름이 비트코인 디 노드 테스트넷이랑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주었고 그냥 스타트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살았다 또 바로 죽는 거예요. 왜냐면 배시로 실행했던 거라서 사실 뭐 프레스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다시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도커 강의로 바뀌어가지고 큰일 났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예. 그럼 아까 이더리움 다시 실행이 됐습니다. 해당 이미지에서 제가 배시를 EXEC 그러니까 명령을 실행시킨 거죠. 다시. 그래서 다시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다시 접속해가지고 다시 그 환경에 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 환경에서 이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이미지를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작업하면 이렇게 바로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컨테이너로 준비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저기 그 파일을 디렉토리를 그 저장소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저장소 붙일 수 있죠. 그럼 저장소 붙여가지고 만약에 이미지를 만들면 그 저장소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니. 그냥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이미지 아까 여기 제가 여기 막 설치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그 이미지를 만들면 다 같이 저장됩니다. 그 안에다가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붙인 것은 안 만들어져. 그렇죠, 그렇죠. 그 뭐지? 만약에 F 스크립트 같은 거, 자동 스크립트 같은 거 만든 거를 이제 도커 환경에서 쓰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넣어준 것보다는 밖에다가 해놓고 아까 실행할 때 그냥 호스트 PC에다가 F 스크립트 같은 거 폴더 하나 만들어. 그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그 아까 지금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소스 파일을 다 올렸잖아요. 러닝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지를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시켰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이미지로 내가 옆에다 도커 하나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 소스를 업데이트 시키고 그걸 다시 이미지로 만들어.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이미지에서 하나의 레이어가 더 올라가겠죠. 올라간 상황에서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전에 있던 그 서버로 들어와서 도커가 돌고 있으면 돌아와서 새로운 도커를 만듭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요. 새로 업데이트된 이미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마이너스 P로 해가지고 포트가 매핑이 됐었잖아요. 포트 매핑을 얘를 없애고 얘를 포트 매핑을 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면 사실은 한순간에 무중단으로 실행될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업데이트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 죽여버리고. 컨테이너가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거, 새로운 거, 컨테이너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서버의 포트, 예를 들어서 80번 포트를 얘로 연결한 거를 이 포트 매핑과 얘로 딱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얘로 그냥 무중단으로 바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클라우드상에서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쓰면 이런 거 하나하나 알 필요 없이 그냥 걔네들로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도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도커도 대충만 알아도 그냥 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만, 매니징 툴을 사용하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행을 했고, 뭐 이렇게밖에, 이렇게 이더리움의 기본적인 이더리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은 도커 이미지 삭제하기 이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비트코인 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미리 안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비트코인도 끝나고 나면은 하지만 도커 허브 이용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지롱, 그러고 딴짠하고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전에 봤던 한번 제가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이게 제가 설치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했는데 지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는데 실행하는 게 매우 간단해요. 그러니까 도커 런이 실행을 하는, 도커 런 하면 이미지가 없으면 알아서 다운 받아요. 그러니까 뭐 다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풀을 이렇게 해서 다운 받는 걸 해놨는데 사실 필요 없어요. 풀도 필요 없고요. 근데 제가 절차를 하려고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이더리움의 메인넷을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하는 거라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제네시스 블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에 대한 컴퓨레이션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생성해야 돼. 제네시스 블록을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을 했고 저 풀은 안 했죠. 근데 이걸로 바로 해볼게요. 그냥 명령어를 굳이 설명해 드리면 자, 도커 런 하고요. 바로 실행하고 마이너스 V는 아까 볼륨이라고 그랬죠. 이거 쉘 명령인데 pwd니까 현재 디렉토리에서 eth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랑 게스트 PC의 슬래시 루트에 .이더리움에 있는 디렉토리를 볼륨을 매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클라이언트 고라는 이미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아, 근데 저렇게 매핑시키면 기존의 그 이미지 안에 다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 있는 파일에 추가적으로 더 덧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아예 대체해서 아니 그 볼륨을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 쉐어하는 예, 둘 가지. 쉐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닛하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그거거든요. 제네시스 이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루트에 .이더리움의 제네시스잖아요. 근데 전 템프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왜냐면 이게 둘 간의 볼륨을 쉐어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네, 이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디렉토리. 그래서 실행하면 뭐죠? 제네시스 파일이 없대는데 제네시스 파일을 이더리움 안에다 이렇게 다시 제 설치돼 있었네요. 이더리움 고가 클라이언트 고가. 그러면 여기서 PS에 보면은 이거는 컨테이너가 지금 죽었어요. 왜냐면 이닛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안 되죠. 이닛을 해버리니까 이제 명령 죽는 거거든요. 아까 이더리움의 이닛 명령으로 죽고 genesis.json 파일을 보세요. 파일을 가지고 이닛을 했어요. 그럼 이닛을 했으면 여기 ETH 데이터 파일이 새로 생겼죠. 여기 안에 genesis.json 파일을 이용해서 지금 이더리움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체인 데이터 막 이런 게 아마 제네시스 블록이 이제 생성이 됐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제네시스 스테이트가 써졌으면은 된대요. 여기 있네요. 프로세스 로트 제네시스 스테이트 있고. 그리고 ETH의 생성된 파일을 보면 이렇게 쫙 생성이 됐습니다. 이 genesis.json은 제가 지금 아까 만든 파일이고요. 이렇게 쭉 나머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아까 전에 죽었던 컨테이너에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컨테이너를 새롭게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는 ETH 데이터 밑에 이미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보이시나요? 글자로 설명해 드리면 보면 런하고 마이너스 IT는 아까 전에 I는 인터랙션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T이고 T가 뭐지? 포트 매핑을 3030이랑 뭐 30303 이렇게 포트 매핑했고 8545 뭐 이렇게 짝 포트 매핑하고 볼륨 마이너스 V는 볼륨이고 네임을 정했습니다. 이더리움 컨테이너라고 제 네임을 별도로 지정을 했고요. 컨테이너 네임을. 뭐 여기 뒤에는 이제 옵션들이죠. 이게 클라이언트 고라는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실행을 할 건데 여기에 이 옵션들이 함께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할 때 네트워크 아이디,
노 디스커버리 옵션들 이렇게 쭉 실행을 하면 됩니다. RPC 도메인도 여기 있고 뭐 API는 어떤 거 쓰겠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콘솔이네요. 콘솔로 보여주겠다고. 자, 콘솔을 접속했죠. 콘솔을 접속해서 콘솔을 접속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우선 콘솔을 접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프라이빗 이더리움을 바로 실행을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설명은 계속 길게 했지만 실제로 명령은 딱 두 개 아니죠. genesis.json 파일 만들고 나머지는 명령어 몇 개로 실행 끝났습니다. 명령 2개. 아마 지금 해보시고 지금 해도 바로 설치가 될 거예요. 매우 빠르게 빠르게 돼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맨드 라인 아웃풋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실행한 거고 여기서 제가 엑시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엑시트 빠져나왔어요. 그럼 컨테이너 죽었거든요. 컨테이너 죽었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exec로 명령을 다시 실행했지만 사실은 이 컨테이너 안에 보면 처음에 스타트 스크립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돌고 있거든요. 처음에 실행을 바로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자체가 도커 파일을 보면은 이미지가 자체로 딱 실행을 하는 게 있는데 실행을 할 이미 엑시트를 하면서 콘솔에서 빠져나오면서 죽은 거고 다시 이미지 다시 실행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하면 실행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일 실행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비트코인이죠.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뒤에 옵션도 함께 다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스타트하면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컨테이너 만들 때 생성했던 옵션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미지 배포하는 데가 만들어줄 거죠. 실행하는 데가 그 이미지로 컨테이너 실행을 할 때 컨테이너를 만든 게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서비스 배포할 때는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를 배포하는 거죠. 그 이미지를 컨테이너를 새롭게 생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가 돌고 있는데 이미지를 업데이트 시키고 업데이트된 이미지로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고 둘 간에 포트 매핑을 딱 바꿔치기 하면 바로 여기서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럴 때 될 것 같긴 한데 세션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세션 같은 경우는 볼륨을 사실 공유해서 쓰는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데이터 진짜 웹에서의 그 서비스 세션 같은 거 클러스터링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도커에서 볼륨을 그 세션이 저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볼륨을 사실 공유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했네요. 그럼 바로 아까 전에 실행한 부분에서 다시 또 똑같이 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령어대로 그냥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니까 도커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하나만 대충 만들어 보면 그럼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 정도 그래서 채굴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만들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도커 관련해서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네트워크 이렇게 만들고 이제 사실은 메인넷이나 테스트넷 하면 아까 전에 줬던 옵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를 별도로 다운받을 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여기서 메인넷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을 줘서 실행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네트워크 아이디를 별도로 지정해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고요. 테스트넷이나 메인넷 하면 되고 아까 전에 이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이제 레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장을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선 제가 도커를 실행할 때 방금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고 볼륨을 매핑했는데 실제로 도커에서 도커 볼륨을 별도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설정이 되면 이미지가 삭제되더라도,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삭제되더라도 그 볼륨은 살아 있어서 나중에 컨테이너 다시 만들 때 다시 또 매핑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뒤에 이더리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계속 지체되는 것 같은데 좀 빨리 한번. 어씨 이게 잘 먹어. 이렇게 끝났고 이제 비트코인 한번 보면 이거는 좀 예전에 제가 만든 도커 파일인데 이 도커 파일이 뭐냐면 아까 도커 이미지 만들 때 사실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을 필요 없이 이 도커 파일 하나만 어디다 저장하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 무겁게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이렇게 도커 파일 하나만 텍스트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언제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도커 파일을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도커 빌드 해가지고 이게 도커 파일 지정하면 되는데 저는 우분투 16.04를 아까 전에 제가 이더리움 만드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때 내가 직접 우분투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안에 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패키지 업데이트하고 직접 이더리움 설치하고 그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미지화하면 새로운 이미지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도커 파일에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우분투 16.04부터를 다운받아서 그 안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bitcoin.conf를 여기다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지금 복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도커 파일이랑 같이 있는 게 비트코인 소스랑 같이 있어요. 사실 그 비트코인 소스도 사실은 비트코인 원 소스가 아니라 제가 수정한 소스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거기서 있는 거를 다 여기로 복사하고 워크 디렉토리를 지정해서 여기서 이제부터 이 명령어들은 이 비트코인 안에서 실행을 할 거고 비트코인 아까 업데이트가 또 비슷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인스톨 이거 하고 레파지토를 아까 이더리움을 했지만 비트코인 레파지토를 등록하고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이번엔 소스를 빌드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있는 비트코인을 소스를 수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소스를 직접 빌드하기 위해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는 빌드 툴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계속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뭐 한 번 해도 되는데 두 번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런을 하나만 실행하면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도커 파일을 런하고 다음 거 뭐 이렇게 세미콜론 해가지고 다음 거 하고 다음 거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는 따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소스 빌드할 때 명령어거든요. 오토젠 하면은 이제 컴피레이션 파일 만들고 컴피레이션 파일을 이 컴피레이션 실행해서 메이크 파일 만들면 이 메이크 명령어로 이제 빌드를 시작하는 인스톨하는 그리고 익스포즈는 이 491, 14921 이 포트를 이제 외부랑 연결시키겠다. 약간 이렇게 선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cmd 명령어를 비트코인 D에서 프린트 투 콘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만들면 이제부터 이 이미지를 만들면 이 이미지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최초에 이미지를 만들 때 실행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아까 스타트하고 컨테이너 비트코인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무조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할 때 아까처럼 다시 해서 옵션을 계속 쓰면 이거 외에도 계속해서 옵션이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만들어집니다. 이건 근데 비트코인 소스 빌드하는 게 오래 걸려서 이건 생략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삽질해서 짜면 되는데 원래는 도커브로 다 돼지롱 이렇게 딱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검색했는데 당연히 비트코인도 있겠죠. 해볼까요? 제가 아까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다고 했죠. 제일 많은 거. 사실은 이 친구를 어떻게 읽는 거예요? KYLE는 뭐라고 읽는 거예요? 이름이 뭐요? 카일이요. 카일? 네, 카일. 카일이구나. 카일 마나구나. 이 친구인데요. 왜냐면 제가
얘를 보니까 뭐지?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떻게 찾아가다 보니 여기 이 보통 이 도커 허브에 올라가는 도커 파일은 전부 다 거의 다 깃허브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공개가 돼 있고 이걸로 지금 그 아까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도커 허브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만든 도커 파일이에요. 아까 제가 만든 것도 있었지만 이 친구가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더 똑똑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룹 만들고 뭐 이렇게 쭉 만들어서 세미콜론이 아니라 이렇게 엔드 표시로 했었군요. 엔드 표시하면 알죠? 앞에 명령어가 에러 나면 다음 뒤로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엔드 표시 많이 하고 쭉 하고 이렇게 BTC 원샷이라는 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실행을 하게 만들었네요. 근데 내가 사실은 이 친구를 어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이 친구 블로그가 블로그 있구나. 블로그 이런 거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 친구가 잘 만들어서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쓱 한번 살펴봤는데 오픈 VPN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블로그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영상 쪽에도 하는 것 같고 좀 뭔가 시스템 레벨의 엔지니어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아까 그 이미지 만들 때 올린 사람의 신비, 왜냐면 그 비트코인이고 그 공식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올렸는지 봅니다. 얘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기꾼 같은 건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래서 한번 제가 훑어왔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더리움 이제 빠져나오고 한번 이대로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아까 전에는 이더리움 만들 때는 ETH 디렉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볼륨을 쉐어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직접 내 디렉토리를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도커 볼륨을 직접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템프 디렉토리 어디에 생성이 되더라? 템프가 아니라 어디 저 밑에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디렉토리가. 비트코인 D 데이터가 볼륨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쭉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도커 실행하는 거고요. -V에서 비트코인 다시 데이터는 아까 전에는 내가 경로를 지정했는데 볼륨을 지금 만들면 볼륨 네임을 사실 지정을 한 거고요. 볼륨 네임을 실제로 게스트 OS에 /비트코인이라는 디렉토리랑 매핑시키겠다, 쉐어하겠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고요. 네임은 비트코인 노드 아리지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미 있거든요. 이름 바꿔봐야 되겠는데. 2로. 만들었고 만약 P는 18444, 18443은 이제 리그리션 테스트 모드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예요. 네트워크 포트랑 사실 네트워크 포트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외부로 통신 안 할 거니까. 그런데 하지만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월렛을 디세이블 시켰네요. 왜 디세이블 시켰지? 안 되는데. 이라고 RPC 유저는 비트코인 이렇게 유저 패스워드를 넣고 리그션 이렇게 이 이미지를 쓸 거고 위에 거는 환경 변수고요. 이 환경 변수를 내가 쓴 거는 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얘가 아까 전에 도커 파일에 보시면 있어요.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 여긴 없고 지금 이 스크립트 안에 또 있거든요. 이 스크립트 안에 BTC 원샷이었나? 계속 딱 타고 들어오면 BTC 인이들 실행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환경 변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잘 몰라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제가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RPC 유저 패스워드 넣고 런을 해서 뒤에는 이제 이 명령 실행할 때 주는 옵션 뒤에 넣어서 이렇게 실행을 딱 하면 이미 이미지를 다운받는 게 있어도 더 빠릅니다. 근데 다운받는 게 없어도 순식간에 될 거예요. 디세이블 원래인데 1을 true가 아, 그러네. 맞네요. 자, 그러면 실행이 됐죠. 그러면 어? 이상한데 왜 종료가 됐지? 이게 지금 비트코인 데이터를 내가 사용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PC는 또 이상한 걸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지금 제가 한 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게 매핑이 안 되지만 이게 터미널 좀 파일 작게 하고 길게 하면 여기 네임이 이거거든요. 비트코인 D 노드 아리즈 테스트 2 제가 만든 거고요. 그럼 여기 포스트맨이라고 적었네요. 그래서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RPC를. 그래서 잠깐 테스트하는 걸로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많이 해놨는데요. 여기다 지금 헤더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고 붙여놓고 어설라이제이션에 아까 비트코인 여기다 쓰면 되고요. 바디에다가 직접 명령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어카운트들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없답니다. 그리고 뭐 get info 하면은 뭔가 경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경고 메시지가 나오죠. 좀 크게. 왜냐면 바뀌었답니다. 0.16부터 get info가 더 이상 안 쓰고 다른 걸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한번 get 블록체인 info를 봐볼까요? 지금 블록체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블록이 없어요. 제네시스 블록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네시스 블록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자꾸. 한 개. 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블록 하나 만들어졌네요. 여기 보면 블록 한 개 만들어진 거 나오고요. 헤더도 한 개 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하나 만들어졌고 이것도 또 갑자기 비트코인이 어카운트는 뭐 여담이지만 아시죠? 비트코인의 원래는 어카운트랑 어드레스랑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든가. 어드레시스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디벨로퍼 페이지에 보시면 RPG용료가 잘 나와 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어카운트를 생성은 안 했는데 생성하려면 이게 get new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디서 생성이 됐고요. 이 가운데 이거 안 쓴 거는 이게 어카운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카운트랑 어디서 약간 다른 개념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로 제가 지금 도커를 금방 만들어서 금방 리그레션 테스트 모드를 바로 실행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말한 것처럼 테스트넷도 하면 테스트넷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테스트넷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어요. 비트코인 노드 테스트넷 있는데 이거는 포트가 좀 틀리죠. 8332, 8333, 18443, 뭐 44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포트가 틀리고요. 아니야, 이거는 메인넷인데 메인넷 포트인데 443, 444 이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넷 실행하면 씨. 삼삼이든가? 예. 리워딩 블럭이랍니다. 블럭 새로 뭐 하고 있답니다. 테스트넷. 테스트넷 지금 테스트넷 제가 사용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또 켜보니까 좀 뭔가 블럭 뭐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 테스트넷 한번 실행해야지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노드를 해서 테스트넷 바로 실행을 했고요.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커라면. 사용 안 하면 죽이면 되죠. 스탑해서 죽이면 되고 아니면 재부팅하면 알아서 죽잖아요.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커 실행해도 종료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도커를 이용해서 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이 뭐 소스를 빌드한다거나 뭐 패키지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명령어 몇 개만 있으면 바로 비트코인 노드나 이더리움 노드에 접속해서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밌다. We fought a war, we survived the night. A million dreams of a shattered rise up to the light. And just like winter turned into spring, there's a hope that outlives everything. So believe me when I say I will be strong. There's a fire in my heart, I'm holding on and on. So believe me when I say it's not the end. 'Cause today's a beautiful day to start again. Today we start again. I can't forget what I'll never forget. But I'm so tired of the memory, I just wanna live. So believe when I say I will be strong.
There's a fire in my